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은 휴장이었죠. 여러분들 투표 하셨습니까? 저도 투표를 하고 왔는데 별 기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별 기대하지 마십시오.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개인의 삶을 잘 돌보시고 주식 열심히 모으시고 그다음에 절약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노후 대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장이랑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이렇게 뉴스를 달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판매량을 보니까 또 대박이 났네요. 3월 달에는 이제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대박이 났고요. 네, 미국 주식을 보니까 지금 미국 주식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CPI 지수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종합 S&P 500은 그렇게 소폭 상승을 했는데 맵을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이제는 또 조정을 하는 것 같네요. 엔비디아가 2.04% 떨어졌고요. 구글은 1.28%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또 2.25% 올랐네요. 테슬라 요즘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1000 간다 했다가 $900 찍고 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조정하는 가운데 구글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글이 1.13% 올라서 이제는 플러스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 괜찮은 빅테크 주식들 있잖아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주식들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결국은 장기로 보면은 괜찮은 주식들이 다 올라간다. 물론 여기서 못 올라가는 주식도 있겠지만 이 골고루 담으면은 결국 여러분들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잘 보시고요. 공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왜 오르는지, 구글이 왜 오르는지 이런 것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 요즘 왜 잘 나가냐 보니까 자체 개발한 ARM 기반의 새 CPU AI 칩을 공개했다고 하면서 컨퍼런스에서 이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대체할 자체 개발 TPU V4P라고 이거를 소개를 했다. 그래서 ARM 기반으로 CPU 악시온 발표 이렇게 해서 인텔 기반보다 성능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오픈 AI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를 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구글 클라우드 악시온에 대해 구글 클라우드는 악시온에 대해 인텔의 86 기반 CPU보다 50% 성능은 50% 에너지 효율은 60% 좋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좋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쭉 성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해서는 지금 또 치열하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AI와 메타가 지금 좀 더 진화된 버전의 추론과 계획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움직이는 또 AI가 나오나 이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GPT-4 그러니까 4라고 불리는 차기 모델을 곧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오픈 AI 최고 운영 책임자인 라이트캡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데 진전을 보일 것이다. 챗 GPT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계속 이 AI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가치 창출을 할 건지 진짜 기대가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 영상을 만들어서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스크립트나 아니면 유튜브를 만들거나, 진짜 유튜버들도 진짜 곧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것도 존 버나드처럼 이렇게 시황을 읽어주고 존 버나드의 이런 정보를 모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줘 이렇게 챗 GPT한테 입력을 시키면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제 음성으로 또 이렇게 더빙을 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 생명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이 유튜버도 AI가 계속 발전하면은 오래 못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AI가 계속 발전하니까 여러분들 AI 관련 주식들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그거 담은 나스닥 100이나 S&P 500 TQQQ, SOXL 이런 거 잘 모아 가셔라. 그래서 메타도 몇 주 내로 새 AI 모델인 라마3를 출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엘 피노, 그러니까 AI 연구 부사장인 조엘 피노는 우리는 이러한 모델이 단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론하고 계획하고 기억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 불리는 인간
인간 사고 수준의 AI로 나가기 위해 추론과 계획은 중요한 단계로 꼽힌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인간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AI가 나오면은 진짜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지킬까 참 걱정이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 노동소득을 자꾸 이 AI 관련 주식들이나 아니면 AI 관련 이런 기술주에 계속 자본소득으로 녹여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동소득으로 얻은 소득을 절약을 하시고요. 그거를 많은 부분을 자본소득으로 계속 바꾸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산소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QQQ가 뭐 0.37% 올랐고요. TQQQ도 1.04%, 스파이도 0.12% 올랐고, SOXX 이것도 1.08% 필라델피아 반도체죠.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 필라델피아 세배 레버리지 SOXL도 3.16% 올랐고요. SCHD도 0.57%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 제가 이거 마이너스 날 때 어제도 한 주씩 샀습니다. 속쓰리랑 TQQQ 한 주씩 사서 10년 모아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JP모건 회장이죠. 제이미 다이몬인가 이분이 또 금리 인하의 일정의 먹구름을 뿌렸다고 합니다. 뭐 8%까지 인상을 경고했다. 아직 뭐 안심할 때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또 금리 인상을 해서 또 금리가 8%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JP모건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다시 시장이 주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렌트유가 지금 뭐 $100까지 간다 이런 전망도 흘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브렌트유가 $100 가면은 결국은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좀 그런 물가가 오르면서 시장이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오늘 전에 발표되는 CPI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게 참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2%대에 맞춘다고 했었는데 아직 2%대에 도달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발표하는 거 보고 어떻게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10일 오전 8시 30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0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되는 지난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그 다음에 오후 2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1일 새벽 3시에 공개되는 지난 3월 FOMC죠. FOMC 의사록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가 중요하거든요. 3월에 발표된 의사록에서 뭐 매파로 가겠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경제 근간에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초기 신호인지 이런 거를 얘기할 거래요. 얘기하면서 금리 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지를 해주겠죠. 그러면 또 주가가 요동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물가가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유가도 그렇고 그런 거 보니까 물가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다. 이 3%대에서 2%대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예전에 뭐 자료를 보면은 몇 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떨어지는 데는 1년이지만 3에서 2% 가는 거는 뭐 3년, 4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요즘 원자재 값도 오르고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물가가 쉽게 잡힐까 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시진핑이 지금 대만의 마잉주 전 총통과 10일 오후 회담 예정이다. 그래서 마잉주 전 대만 총통과 접견을 했다. 그래서 여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여기는 아마 마잉주 쪽은 친중일걸요. 친중이니까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총통은 아니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이렇게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바람은 둘이 사이좋게 지내고 제발 전쟁을 하지 말자. 제발 우리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미국 주식이나 잘 올라가야 되니까 테슬라도 잘 올라가야 되니까 전쟁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피치에서는 지금 중국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다고 하면서 이 이유는 뭐 공공재정 위험 때문인데요. 지금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중국의 공공재정의 위험을 언급하면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야, 이 무섭네요.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앞으로 몇 년간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이는 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피치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의
5.8% 수준이었던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올해 GDP 7.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중국 증시에 안 좋게 영향을 받을지 이런 걸로 또 압박을 줄지 이렇게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점유율 이게 중요하죠. 지금 2024년 1월에서 2월 글로벌 전기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나왔는데 CATL이 1등으로 38.4%로 1등이고요. 2등이 LG 에너지솔루션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비아디를 제치고 또 이제 2등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비아디는 3위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CATL이 38.4%로 1위고요. 1월, 2월 그 점유율로요.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이 13.7% 2위, 비아디가 13.1%로 3위다. 그다음에 파나소닉, 삼성 SDI, SK온, CALB, 고션 하이테크, EV에너지, S볼트 이렇게 이런 쟁쟁한 회사들이 점유율을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고무적인 거는 LG 에너지솔루션이 2위로 올라왔다는 게 조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조금 추월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소비량은 92.4GWh.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그래도 이 성장률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 성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ATL의 탑재량은 35GWh. 미쳤죠? 지난해 24.5GWh에서 44.9% 증가를 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 대단해요. 이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CATL이 진짜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이번에 잘 했네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4.8%가 증가한 12.7GWh를 기록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도 잘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비아디도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배터리 회사들이 결국은 중요한 거는 성장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쭉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성장률이랑 시장 점유율 다시 얘기해드리면 CATL이 44.9% 성장해 점유율은 38.4%,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이 24.8%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2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3.1%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3.1% 감소해서 13.1%의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나왔다. 이 점유율이랑 성장률 여기 나왔네요. 성장률이 여기 나왔네요. 비아디가 오히려 떨어졌네요. 3.1% 마이너스 됐고요. 파나소닉도 11.8% 마이너스 됐는데 LG 엔솔은 24% 플러스 24.8%, CATL은 44.9% 플러스 났고요. 삼성 SDI가 47.4% 플러스. 대단합니다. SKO는 마이너스 7.3%, 그다음에 CALB는 37.2% 플러스, 고시아는 31.7% 플러스, EV에너지는 29.2% 플러스, 스볼트 에너지는 S볼트는 대단합니다. 184%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ATL은 대단합니다. 이 ESS 에너지 저장 스토리지 있잖아요. 에너지 저장 이 배터리를 공개를 했는데 새로운 배터리라고 해서 5년 동안 전력 용량 저하, 그러니까 전력과 용량 저하가 전혀 없는 20피트 컨테이너 ESS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실 테스트에서 15,000주기에서 6.25GWh ESS, 그 다음에 토지 공간 사용량을 20%나 줄인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되고 있고요. 에너지 밀도는 30%가 늘어났다. 에너지 밀도는 30%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CATL의 2023년 69GWh에서 ESS를 배터리를 출하했다고 하는데 매출의 15%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도 이번 주 내에 ESS를 또 공개를 한다고 하거든요. 기대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기대가 된다. 이런 지금 CATL에서도 티안행 정확하게 못 읽겠습니다. 중국어라서. 그래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출시를 했다.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출시했는데 5년 동안 품질 저하가 없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장수하는 이 임산철 LFP라고 합니다. LFP형 컨테이너형 저장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는 430이고 용량은 6.25MWh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상 수명은 원래는 10년에 비해서 이제 15년으로
늘어날 것이다. 평균적으로 비교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계속 기술 개발을 하면서 CATL이 나아가고 있고 점유율도 1등을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에너지 저장 ESS를 발표를 했다. LFP로 나오죠. 인산철로 나옵니다. 그래서 값도 싸고 품질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 소매 판매량을 보니까 3월에 70만 9천 대로 반등하고 보급률은 41.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보급률이 이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보급률, 판매량도 이제는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반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보급률도 전기차 보급률이 있잖아요. 보급률도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우려했잖아요. 1, 2월 달에 떨어진다고 해서 전기차 다 망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다시 또 좋아진다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브랜드별 판매량을 보니까 1, 2월 이렇게 실시한 통계 분석에 따르면 비아디가 29만 9천 대로 1위를 차지했고요. 테슬라가 24만 2천 대로 2위, 그다음에 지리가 15만 9천 대로 3위 뭐 이렇게 차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는 올랐네요. 테슬라 위기라고 하는데 판매량 올랐습니다. 근데 비아디가 8.5%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리는 83% 올랐고 폭스바겐은 28.1%, 상하이 자동차는 50.4%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다들 잘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대 기아는 4.9% 마이너스 됐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중고 가격 있잖아요. 중고 가격이 21개월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나 감소한 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요즘 미국에서 자꾸 재고가 쌓이고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던 게 이게 버블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것도 예의주시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대단합니다. 무엇보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자동차당 1250달러 이거 제대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비아디는 점유율을 높이고 싸게 팔면서도 이제는 1250달러까지 이익을 얻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한 대당 평균 순이익이 9,000위안, 그러니까 9,000위안은 즉 약 1250달러에 달한다. 반면 테슬라는 2023년 순이익이 149억 달러. 그래서 자동차 판매 181만 대를 바탕으로 하면은 8,250달러에 넘는 매출을 올렸다. 그래서 이는 비아디가 이익보다 시장 점유율을 추구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비교를 해보면은 이 비교가 엄청 나잖아요. 테슬라는 8,250달러를 버는데 비아디는 1,250달러 벌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는 비아디가 시장 점유율을 추구하고 이익보다는 점유율을 추구한다. 왜 이렇게 점유율을 추구하냐면 다른 예를 들어 주거든요. 중국에서도 자전거 공유제도 그다음에 음식 배달 이런 것도 초기에는 엄청나게 여러 명의 참가자가 있으면서 경쟁자가 있으면서 발전을 하다가 누가 이 시장을 먹냐, 이 점유율을 먹냐에 따라서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점유율을 먹고 그 다음에 수익을 계속 올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아디도 이게 똑같이 가는 것 같다. 비아디도 지금 여러 대 지금 경쟁자가 있거든요. 비아디가 지난해 중국에서 270만 대를 팔았는데 테슬라는 60만 대 팔고 11로 내려갈 때 리프 모터는 14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비아디가 이제 점유율을 자기 능력에 더 이렇게 능력을 향상시켜서 점유율을 다 뺏어 오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점유율을 뺏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을 높일 것 같다 이렇게 시장은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잘 통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 올해 초부터 가격 전쟁에서 새로운 공세를 펼쳤고 ICE 모델, 그러니까 내연기관 모델과 동일한 가격으로 지금 전기차를 보다 저렴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월간 판매량도 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높은 수치로 이제 점유율도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 전략이 이제 점점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체리에서는 4,100달러, 4,100달러로 시작하는 아이스크림과 작은 개미 이 소형 전기차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거 없나요? 참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 기업이 독점을 하면서 이게 값싼 전기차를 안 내놓잖아요. 오히려 가격만 몇천만 원씩 올려서 팔고.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비아디도 그렇겠지만 체리 자동차나 울링 자동차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젊은 여성 아니면 젊은 대학생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출퇴근할 때 탈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전기차도 싼 가격에, 그것도 싼 가격에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4,100달러면 한 500, 600만 원이잖아요. 500, 600만 원에 5, 600만 원에 이 차량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기업이 더 성장하고 더 좋아할까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왜 현기차가 경쟁이 안 되는지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경쟁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격을 내리고 저가 모델도 출시해주는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굳이 내가 돈을 더 내면서 그걸 타야 돼?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제인 게 계속 해외 브랜드를 막아주고 국내 브랜드만 계속 키우려고 하잖아요. 보조금을 주면서 몰빵해주면서. 그게 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얻는 데에서는 실패할 것 같다. 그래서 참 걱정이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중국 전기차가 아마도 전 세계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국산 전기차들은 아마 망하거나 점유율이 국내로 확 쪼그라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틀리는지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네, 보잉 기사가 나왔는데 보잉이 또 뭐가 또 지붕인가 떨어졌다고 하죠. 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내부 고발자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제트기를 제조할 때 지름길을 택했으며 항공기가 노후화됨에 따라 위험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원가 절감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뭔가 싸게 썼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여기 고장났으면 이거 칠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리고 보잉이라는 이런 미국 업체도 점점 이제 제조업을 중국한테 내주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소한 장비들은 중국제가 많이 들어간다면서, 그런 게 만약에 결함을 발생을 하면은 이런 항공기에는 심대한 결함을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원래 이제 이런 항공기나 이런 중요한 회사들은 자기가 웬만한 부품들은 다 해야 되거든요. 왜냐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하늘을 나는 상황에 뭔가 이제 고장이 나면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외주를 내주고 중국의 값싼 부품을 가져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노후화되고 이런 거 되면서 점점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보잉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네 델런이 찾아오면서 계속 그거 했잖아요. 과잉 생산으로 계속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중국한테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중국이 지금 계속 용량 초과를 하고 있잖아요. CO2 발생량도 매년 발생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이거를 줄이려고 하면은 태양광이나 전기차를 과잉 생산해내야 하거든요. 그런 거를 못하게 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많이 개발을 해야, 지금 보면 중국도 탄화수소 수입을 연간 최대로 3천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다 해서 이제는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한다고 하거든요. 유럽인들도 똑같아요. 유럽인들도 풍력과 터빈 이런 거, 태양광 이런 거를 갖고 와서 계속 개발을 하고 에너지 발전을 한 다음에 에너지 수입을 안 하면 되죠. 러시아나 걸프 국가들에게 이렇게 수입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독립을 하면 되는데 왜 힘든 길을 걷냐, 왜 중국에 덤핑이다 이런 얘기를 하냐. 그냥 중국 거 값싼 태양광이나 풍력 이거 갖고 와서, 그리고 배터리 갖고 와서 자기 땅에 싹 깔아서 에너지 독립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세계 최초로 압축 공기 ESS 그리드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이런 발전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칼럼을 가져왔는데, 칼럼을 보자면 이 과잉 생산에 대해서 막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뭔가 조금 잘못된 게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이 칼럼을 제가 읽어봤는데 과잉 생산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값싼 가격에 가격을 낮추고 좋은 이런 제품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을 통해서 세계를 돕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값싼 가격으로 이렇게 해야 소비자들이 더 좋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과잉 용량이 대체 뭐냐, 그런 논쟁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 논쟁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국 자체도 과잉 생산도 어느 정도 도박이다, 대가를 치르고 있다. 왜냐 과잉 생산하면 이게 안 팔리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도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투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불확실성 하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잘 팔릴지 안 팔릴지도 불확실한데, 이거를 계속 트집 잡는 것도 조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과잉 생산을 이렇게 지적할 때 중국이 지금 값싼 공산품 있잖아요.
있잖아요. 값싼 뭐 면화나 이 최첨단 장비 말고 값싼 장비들을 만들 때는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과잉 생산이다 이런 지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반도체나 태양광이나 전기차 이런 신재생에너지 첨단 산업으로 갈 때 과잉 생산으로 지적을 한다. 이거는 자기들에게 뭔가 피해가 오니까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이제 공정성에 관해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게 뭐 과잉 생산을 한다고 해서 생각해보세요. 다 자국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합니다. 근데 중국만 뭐 보조금을 주고 값싸게 해서 덤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조금 이것도 말이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다 자국 산업 이렇게 보조금 주고 이렇게 육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 따라서 국가가 중요한가? 이제는 중국이 뭐 헝가리나 이제 그런데 멕시코나 이런 데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스페인에도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서 비아디 공장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나라 문제도 점점 희석되고 있다. 희석되면서 비아디가 지금 중국 기업들이 이미 브라질이나 헝가리나 이런 데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도 인도에다가 지금 하는 것처럼 현지 기업 파트너십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지금 중국이 잘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막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을 지적하는 거는 아마도 중국의 정치적인 실수인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조금 잘못됐다고 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약간 떠벌리는 능력과 허세와 약간 뭐라고 해야죠? 갑질을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지금 서방이나 미국 이런 정부들이 이런 걸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비아디는 지금 우즈베키스탄 아까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제3자 병행 수입을 제한했다. 그래서 비아디 공장 규모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연간 50만 대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이거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공장에서 3분기부터 납품을 시작해서 올해 출시 예정인 7개 신모델 그리고 딜러스 증가 그다음에 비아디는 현지 공급망 및 전문 지식을 구축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신차 판매량은 37만 9천 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비아디는 이곳에서 나머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및 아마도 EU로 수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비아디로부터 이런 투자를 받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부러워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비아디가 서로 들어오기 바란다. 헝가리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아까 뭐 스페인이나 브라질도 다 들어오길 바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의 뭐 과잉 생산 뭐 이런 게 유럽을 범람시킨다 막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범람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비아디가 여기 있어요. 비아디가 유럽 판매량은 아직 지지부진해서 아직 이렇게 본격적으로 유럽에 진출하지 않아서 2168대로 1.5%밖에 안 돼요. 점유율이. 그래서 그렇게 과잉 생산으로 지적할 그게 안 된다. 오히려 비아디는 브라질에서 3배나 더 팔리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호주나 이런데 남미 국가 일본에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보다 더 매력적인 마켓들이 훨씬 많다. 브라질, 남미, 뭐 동남아 시장 뭐 이런 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렇게 아쉬운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멕시코에서 광고 범위가 그러니까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 범위가 1775km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1175km 죄송합니다. 1175km를 가는 디스토리어 05 이 모델이거든요.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를 했다. 그래서 비아디는 전기차를 사용하여서 시장에서 명성을 쌓고 그 다음에는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를 출시해서 많은 남반구 국가의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시장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여기에는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왜냐 충전 시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상해 자동차도 베스튠이라고 해서 브랜드가 멕시코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자동차가 멕시코 시장에 또 진출을 한다고 하거든요. 야, 다 진출하네요. 지금 뭐 멕시코나 중남미 시장 있잖아요. 이런데 중국 전기차가 이름 없는 것부터 해서 엄청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를 다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여행 가보신 분들은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언론이나 한국 사람들은 귀 닫고 못 듣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 닫고 못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본에서도 우리랑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이나 일본이. 그런데 일본에서도 비아디가
팔리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가 비아디가 진출을 해서 이미 현대 기아차보다 전기차를 많이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 뭐 모델인가 봅니다. 모델이 나와서 비아디 이런 CF를 찍었는데, 그래서 비아디를 이거 CF 찍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 보면 뭐 헬로 이 라이프, 그러니까 전기 세상 뭐 비아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비아디가 자동차 생활을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아디 광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비아디 브랜드 광고 있고요. 뭐 아토3, 뭐 돌핀, 비아디 실 뭐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팔고 있고요. 시승 예약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뭐 주행거리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주행거리도 비아디 롱레인지 뭐 돌핀 이 모델들도 나와 있고, 차종 정보도 다 볼 수 있고, 지금 뭐 비아디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일본에서는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가격도 나와 있어요. 뭐 4,500만엔 뭐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360만엔 뭐 이렇게 나와 있고 450만엔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실은 지금 발매 예정이다. 아직은 진출을 안 했다고 합니다. 곧 진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잘 판매되고 있고요. 그렇게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일본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하이 모터스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인 MG 모터스 인디아가 인도의 거대 철강 업체인 JSW 그룹과 이런데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를 했다고 하면서 JSW 그룹은 뭐 여러 가지 해서 인도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인도에도 이제 상하이 자동차가 진출을 하나 봅니다. 비아디보다 더 일찍 진출을 한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뭐 비아디 말고도 여러 전기차 업체들이 계속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게 점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펑의 G9도 약 1000대가 처음으로 독일에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고요. 니오도 중국 외에 첫 스마트 드라이빙 기술 센터를 독일에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도 뭐 서서히 지금 좀 고급 브랜드 있잖아요. 니오나 샤오펑이 미리부터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맞춤화된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독일에 스마트 드라이빙 기술센터를 오픈을 했다. 그래서 한국 전기차보다 미국 전기차보다 그리고 독일 전기차보다 중국 전기차가 잘할 것 같은 이유는 배터리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터 기술도 좋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 드라이빙, 이 AI 관련해서 스마트 자율주행 이쪽 기술이 뭐 테슬라도 뛰어나겠지만 이 중국도 웬만치 많이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못하는 게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이것 때문에 아마도 전기차로 갈수록 여러분들 그냥 비교해보세요. 지금 스마트폰인데 한국 스마트폰은 전화도 잘 되고요. 그다음에 문자도 잘 되고 그런 것도 다 잘 되는데 중요한 거는 카톡이 안 되고 어플리케이션이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뭘 사겠어요? 중국이나 미국 스마트폰은 통화는 잘 안 터질 때도 있겠지만 뭐 중요한 거는 어플리케이션이 잘 되고 이런 게 더 잘 돼. 훨씬 잘 되고 소프트웨어가 더 잘 돼. 그럼 뭘 쓰겠어요? 이거 전기차도 똑같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자율주행이나 이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소프트웨어가 핵심인데 이걸 잘하는 업체들이 아마도 시장을 점유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후이성의 페이시에서는 지금 뭐 딥웨이라는 이 자동차 있잖아요. 이 딥웨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트럭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계속 스마트 공장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 점점 진짜 무섭습니다.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딥웨이는 뭐 계속 이런 주문을 받고 계속 생산을 하고 있다. 대단합니다. 이런 트럭 회사도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도가 잘 안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상용차도 이제는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최신식 전기차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광동교통그룹은 고속도로 순찰에 이제는 고정형 전자 감시 및 경찰차와 함께 작업하기 위해 드론을 배치했다면 드론이 반경 5km 지역에 순찰하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드론도 이렇게 드론 기술이 중국이 1위잖아요. 그래서 이 드론 기술로 이런 관찰도 하고 여러 가지 산업에 다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되면서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전기차도 앞으로도 더 빨리 발전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민되실 거예요. 많이 지금 뭐 많이 빠져 있고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이제 미래를 보면은 드론도 1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도 1등을 했고 배터리도 1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도 아마도 중국이 1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엄청난 회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회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계속 뛰어난 기술들을 서로 이제 프레젠테이션하고 미국처럼 하고 있잖아요. 미국처럼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지만 중국은
유럽은 미국을 그렇게 벤치마킹해서 계속 따라가고 있다. 미국처럼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자주 하나요? 이런 거 별로 하는 거 많이 못 봤는데 프리젠테이션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이런 거 보면서 누가 더 빨리 발전할까 이런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자산을 많이 모으고요. 여러분들 노동소득을 빨리빨리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뭐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매번 바꿔 놓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